당신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호텔에 둘이 있다니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요? 그냥 털어놓고 싶어. 그녀는 내가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나를 이해해? 그녀는 나를 이해하는데 너, 내 안에 그럴 가치가 없어. 그럼 나랑 결혼은 왜 해? 안녕하세요. 저는 지윤입니다. 남편 민호와의 결혼 생활은 한때 완벽했지만 작은 의심이 시작되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그의 비밀스러운 행동이 드러나는 순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과연 제가 목격한 그 장면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은이라고 합니다. 올해 32살로 인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 삶이 완벽해 보일지도 몰라요. 안정적인 직업, 다정한 남편, 그리고 송도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까지. 이곳은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조용한 동네로 모든 것이 이상적이었죠. 하지만 삶이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법이잖아요. 제가 민호를 처음 만난 건 6년 전 대학 친구들과의 모임에서였습니다. 그날은 봄날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며 도시를 아름답게 잠식하던 때였어요. 원래 모임에 참석할 생각이 없었지만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인 선희가 끝까지 저를 설득했죠. 당시 저는 서울에서 교사 자격 연수를 마치고 인천으로 돌아온 참이었어요. 친구들과의 모임은 단지 밥 먹고 옛 추억을 나누는 자리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민호를 만났어요. 그는 키가 크고 조용한 미소를 가진 남자였는데 왠지 모르게 저를 끌어당겼어요. 그는 눈에 띄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진중하고 진심이 담긴 말투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는 자신이 디자이너의 꿈을 접고 가족을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의 이야기는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는 먼저 메시지를 보내왔고 우리는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고 함께 저녁을 먹으며 우리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2달 후 우리는 공식적으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낭만적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배려심과 다정함은 저를 항상 안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퇴근이 늦어질 때마다 저에게 저녁 꼭 챙겨 먹어 라는 메시지를 보내주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죠. 제 생일날 그는 값비싼 선물 대신 제가 좋아하는 요리로 직접 저녁을 차려줬어요. 그는 말했어요. 중요한 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시간과 마음이라고 생각해. 그의 말에 저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 역시 민호를 정말 좋아했어요. 부모님은 교사로서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을 높이 평가하셨거든요. 아버지는 농담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사도우미처럼 집안일 잘하는 남자는 보기 드물다. 너 이 남자 놓치면 안 돼. 2년간의 연애 끝에 우리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송도의 작은 아파트는 우리의 첫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거실 창문으로 햇살이 바다에 반사되는 모습이 보이고 저녁에는 잔잔한 파도 소리가 긴 하루를 달래주곤 했죠. 민호는 작은 주방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는 주말마다 새로운 요리를 시도했고 저는 그 요리를 가장 먼저 맛보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해변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때로는 그냥 함께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죠. 민호는 직장에서의 업무가 단조롭더라도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어요. 그는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삶이 항상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제가 민호를 가장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가 보여준 평범한 사랑의 방식 때문이었어요. 제가 심하게 감기에 걸렸을 때 그는 중요한 회의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 저를 간호해줬어요. 직접 밥죽을 끓이고 차가운 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며 제 곁에서 웃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제가 그에게 회의를 놓쳐도 괜찮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화내는 게 더 무서워. 결혼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이 와도 우리는 대단한 파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맛있는 저녁을 함께 요리하고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며 그날의 기억을 되새겼죠. 제게 행복이란 이런 작은 순간들에 있었어요.
우리의 결혼 생활은 평온했지만 균열의 징후는 결혼 3년 차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민호의 업무가 점점 바빠지면서 그는 자주 늦게 귀가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죠. 저는 이 상황이 단지 일시적이라고 믿으며 그의 노력이 우리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우리 사이에 거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항상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저는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민호는 회사에서 승진을 목표로 야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의 노력과 열정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보내는 밤이 점점 늘어났고 그것은 저에게 큰 외로움과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 민호를 기다리던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따뜻하게 차려진 식탁의 음식이 식어가도 민호는 오지 않았어요. 대신 짧은 문자 메시지가 도착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그와 나 사이의 거리는 눈에 띄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립감 속에서 저에게 가장 큰 위로를 준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친했던 친구, 선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소중한 친구였어요. 어느 날 카페에서 만난 선이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민호가 요즘 너무 바빠. 집에 와도 대화가 거의 없어. 제 말을 들은 선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은아, 솔직히 말하는 게 필요해. 그냥 참고 넘어가기만 하면 더 나빠질 거야. 내가 힘들다는 걸 민호도 알아야 해. 그녀의 조언에 용기를 얻어 민호에게 이야기하려고 몇 번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낼 때마다 민호는 피곤한 얼굴로 이렇게 답하곤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야.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의 진심을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말은 제 고통을 묵살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대화는 매번 실패로 끝났고 저는 점점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열심히 일했고 그의 노력은 회사에서도 인정받아 승진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결혼 생활은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침실에서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민호가 정말 우리 미래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외롭고 공허한 걸까? 민호와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져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저는 그를 붙잡을 방법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의 정장을 세탁하려고 옷장에서 그의 재킷을 꺼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행동이었지만 그날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명함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명함에는 유진이라는 이름과 그의 회사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동료의 명함일 뿐일 거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명함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동료라면 왜 이 명함이 그의 주머니에 있지? 라는 의문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결국 저는 참을 수 없어 민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 오늘 내 재킷에서 유진이라는 사람의 명함을 발견했어. 누구야? 민호는 놀란 듯 잠시 멈칫하더니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회사 동료야. 큰 의미 없어. 괜히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의 대답보다도 저를 불안하게 만든 건 그의 태도였습니다. 민호는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은 제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명함 한 장과 민호의 태도가 저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아무 일도 아니라고 믿어야 할까? 아니면 내 직감이 맞는 걸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기에 이 문제를 더 깊이 파헤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괜히 민호와의 관계를 불필요하게 긴장시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반대로 만약 무언가 문제가 있다면 제가 이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민호의 행동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바쁘게 일하며 늦게 귀가했지만 예전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제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선희를 만나 이 상황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진지하게 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그냥 넘어가지 마. 내가 지금 불안한 이유는 이유가 있는 거야? 민호가 뭐라 했든 간에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선희의 말은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민호를 믿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내 직감을 따라야 할까? 라는 고민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민호는 여느 때처럼 야근을 마치고 늦게 귀가했어요. 피곤했던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밤중에 깨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를 넘긴 시간.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가던 중 거실에서 민호의 휴대전화가 진동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 화면에 떠오른 이름 별표 YJ 별표를 보고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이름은 낯설면서도 얼마 전 그의 명함 사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 한쪽에 서서 민호를 지켜봤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받으며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니, 괜찮아. 피곤하지 않아. 그는 말을 이어가며 가볍게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평소 제가 알던 피곤한 직장인의 모습이 아닌 한결 여유롭고 다정한 기운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은 그 순간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민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와의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대화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저로서는 단지 불안함과 슬픔만이 몰려왔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몇 초간 숨을 참으며 거실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나가서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야 할까?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생각이 오갔지만 그 어느 것도 제 발걸음을 앞으로 옮기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고 그 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 없어 답답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호는 여느 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를 지켜보며 무언가 묻고 싶었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뭐 했어? 라고 단순히 묻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의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저는 그를 볼 때마다 그날 밤의 토마가 떠올랐습니다. 별표 YJ 별표가 누군지, 왜 그에게 웃음을 짓게 했는지 알고 싶었지만 그것을 직접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선희를 만나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야. 계속 묻지 않고 넘어가면 내가 더 힘들어질 거야. 직접 확인해보든지 아니면 그와 진지하게 얘기해봐. 선희의 조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안의 두려움과 불신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선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저에게 큰 결심이었습니다. 민호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함을 더는 혼자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희는 늘 제 곁에서 저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친구였기에 그녀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선희야, 부탁이 하나 있어. 민호 회사에 가서 뭔가 알아봐 줄 수 있을까? 선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제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회사로 음료 배달원처럼 다잔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선희는 민호의 회사에 갔습니다. 그녀는 음료가 담긴 가방을 들고 밝은 얼굴로 회사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선희는 계획대로 일부러 천천히 움직이며 민호와 유진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녀는 점심시간에 민호와 유진이 작은 그룹으로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민호와 유진은 언제나 나란히 앉아 있었고 종종 눈길을 주고받는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친밀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지은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그들은 단순한 동료처럼 보이지 않았어. 점심을 먹으면서도 서로에게 신경을 쓰는 게 느껴졌어.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선희의 말을 들으며 제 마음속의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정말 단순한 동료일까? 아니면 내 직감이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제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민호와 대화를 해야 해. 그냥 모른 척 넘어가면 너만 더 힘들어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와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뭔가 숨기고 있다면 그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 과연 좋을까? 아니면 알지 못한 채로 넘어가는 것이 나을까?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출근 준비를 할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 요즘 유진 씨랑 자주 점심을 같이 먹는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어? 민호는 잠시 담원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팀 회식 겸 같이 먹는 거야? 그런 걸로 신경 쓰지 마.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의 얼굴에 스친 미묘한 긴장감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민호와의 대화는 끝났지만 제 의심은 오히려 더욱 깊어졌습니다. 선희의 말처럼 이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에 강하게 사로잡혔습니다. 그 주말 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민호를 믿는 척하며 불안을 안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퇴근 후 민호가 무엇을 하는지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죠. 민호의 회사 건물 근처에서 차를 세우고 그가 나오는 모습을 기다렸습니다. 몇 분 뒤 민호가 건물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고 저는 뒤따라 그의 차를 멀찍이 쫓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평에 있는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카페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유진이 이미 테이블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흔들며 반갑게 그를 맞이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단순한 동료 관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묘한 기운은 제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유진의 말을 들으며 가볍게 웃었고 그녀 역시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오랜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제 가슴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막히는 듯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저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한 저는 카페 문을 열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민호,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제 목소리에 두 사람은 동시에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유진 역시 담원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은, 너가 왜 여기에? 민호는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놀란 표정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생각해야 해? 왜 여기서 둘이 이런 식으로 앉아 있는 거야? 민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지은, 이건 오해야. 설명할게. 하지만 그의 말을 들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고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해? 이게 오해라고?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우연이라고 말하려고?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제 감정은 분명했습니다. 민호는 제 앞에서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그의 표정은 죄책감과 불안감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민호를 잠시 바라본 뒤 가방을 들고 조용히 카페를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민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지은,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설명할게.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변명은 제게는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를 뒤로 하고 카페를 떠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호와의 신뢰가 산산조각난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민호는 저를 마주 앉히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건 너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그는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압박감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었어. 회사에서는 성과를 요구하고 집에서는 내가 점점 멀어진 것 같아서. 그럴 때마다 유진이랑 이야기하면서 조금 위안을 얻었어. 하지만 절대 선을 넘은 적은 없어. 하지만 그의 말은 제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진과의 점심 식사, 카페에서의 만남, 그리고 숨기려 했던 모든 것이 단순히 대화로 끝났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선을 넘지 않았다고? 민호, 넌 이미 선을 넘었어. 나를 배신한 거야? 그게 어떤 방식이든 간에. 저는 그의 말을 끊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의 분노와 배신감은 제게 어떠한 타협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민호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상황을 전해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이든 결혼 생활은 지켜야 한다. 가족의 얼굴을 생각해야지.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해결될 거야. 그녀의 말에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왜 모든 책임과 인내가 제 몫이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제가 존중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 전화는 오히려 제가 민호와의 관계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은아, 나 유진에 대해 더 알아봤어. 충격적인 걸 알게 됐어. 그녀는 유진이 최근 이혼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녀는 지금 안정적인 관계를 찾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민호의 동료 도면의 말이야. 도면이 말하길 유진이 민호를 이용하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거야. 그녀가 민호를 통해 회사에서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려는 것 같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민호가 단순히 유진과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라 그녀의 계획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말이 더욱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민호에게 직접 이 이야기를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부정했지만 결국 도면의 말이 사실임을 인정했습니다. 유진이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을 줄 몰랐어. 나도 속은 거야. 그의 말은 더 이상 제게 신뢰를 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민호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변명과 회피, 그리고 유진의 계획 모두가 저를 점점 더 멀어지게 했습니다. 민호, 난 이제 너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이 관계는 여기까지야. 저는 마지막으로 민호에게 말을 남기고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결국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민호는 계속해서 사과하며 자신이 변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더 이상 그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상태였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이 결정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결혼은 노력으로 유지하는 거야. 한순간의 실수로 끝내선 안 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제 행복이 아니라 그저 가족의 체면이었으니까요. 짐을 싸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해방된 느낌도 들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부모님의 집으로 향하며 이 새로운 시작이 얼마나 고통스럽든 나아가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산에서의 삶은 처음엔 고단했습니다. 익숙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따뜻한 지지와 친구 선의의 끊임없는 응원 덕분에 저는 조금씩 제 자신을 되찾아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바닷가를 산책하며 마음을 정리했고 새로운 취미로 요가를 시작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너 잘하고 있어, 지은아. 시간이 이야기야. 선희의 말처럼 시간이 지나며 상처는 점차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나 대학 동창 모임에서 민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선희와 함께 모임 장소에 도착했고 문을 열자마자 민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예전에 당당하고 차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수취한 얼굴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인 중 민호는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지윤아, 잘 지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에는 후회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잃었어. 회사에서도 신뢰를 잃고 결국 그만둬야 했어. 유진도 떠났고 동료들도 등을 돌렸어. 이제야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면서도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감정적인 연민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택과 행동이 만든 결과였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호, 행복은 거짓에서 나오지 않아. 진실을 선택했어야 했어. 그 말을 남기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호는 제 뒤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비로소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랑과 배신, 그리고 상처를 통해 저는 더 강해졌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해야 하는지를 더 명확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부산의 바닷바람을 맞으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한 행복을 찾을 거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자격 있는 행복을.